다육이를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을 분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꽃나래 다육의 추석 명절 전주에 이벤트를 했었던 다육입니다. 자, 저는 빨간 다육이가 좋아가지고 빨간 다육이를 골랐죠. 물론 그때 같이 선물을 줬었던 레드 플럼, 홍시, 레드 플럼도 빨간색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요 다육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가 아메스트로의 특별 버전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메스트로랑 완전 다른 다육이냐 그런 게 아니라 아메스트로의 어떤 그런 특별한 버전의 다육일 것 같아갖고 얘를 좋아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제가 그냥 어디서 이렇게 듣자 하니까 아메스트로 품종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갖고 그 아메스트로에서 조금 더 예쁘면 다르네, 조금 더 예쁘면 다르네. 왜냐면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예전에 단지나다육 사장님하고 얼마 전에 분갈이 할 때 아메스트로가 처음 나왔을 때 어이구 그냥 수십만 원에서 기백만 원까지 그렇게 했었다면서요. 그러니 그 아메스트로의 영광을 이름을 막 여러 개를 붙여갖고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야가 왜 뿌리가 뿌리가 왜 안 보이지? 이 정도 했으면 뿌리가 보여야 되는데. 네. 오 뭔가 자 보니까 기저 부분에 이 가루 곰팡이 가루 깍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지금 깍지가 생겼네. 자 깍지 생겼을 때 여러분들 깍지야 곰팡이야. 뿌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 어떻게 해요? 잘라요. 자르면 저는 이렇게 관리해요. 이렇게 약간 조금 너무 심하게 많은데 라고 하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새 뿌리를 차라리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는데 애가 띠리리해. 그래서 언짢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갖고 저처럼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새 뿌리를 받는 겁니다. 오늘 분갈이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처럼 그냥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끔가다 이제 농장 사장님들하고 분갈이를 할 때 이런 거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없으면 참 좋죠.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농장에서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은 재배 농가에서 다육이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털어갖고 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여기까지 딱 하고요. 제가 요거는 그러면 조금 더 걱정된다 하면은 잠깐 수돗물 갖고 살짝 씻어 갖고 다시 돌아올게요. 요번 시간에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한 다육이가 이렇게 지금 얘는 어떤 깍지? 가루 깍지가 왔어요 여러분. 화분안을 봤더니 뿌리 근처에 이렇게 깍지들이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뿌리를 살릴 자신이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이 깍지를 박멸해 갖고 뿌리를 살려서 분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과 이 뿌리를 잘라 가지고 내가 그냥 새 뿌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판단을 빨리 하시면 돼요. 빨리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제가 잘랐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뿌리가 약간 좀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랐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요런 다육이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를 우리 이제 초보 다육맘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육이 옷자라면 적심하시죠. 생장점 꼬집잖아요. 멀쩡한 다육이 목대를 그렇게 잘라도 다육이 어떻게 되나요? 살죠?
번식 더 많이 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창다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묵은둥이 다육들 가끔 뿌리를 잘라내 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서 더 건강하게 키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이제 그런 다육을 만나요. 그런 다육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뿌리에 있는 뿌리 깍지 같은 경우에는 농장 사장님들도 적시 뿌리를 잘라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잘 씻어낸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다육이 농장의 다육이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다육이를 진짜로 10 얼마 한 15만 원어치 16만 원어치를 엄마랑 그걸 사갖고 왔는데, 그 다육이가 이렇게 깍지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갖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적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적심 안 하고 그냥 키우시는 분들도 다 잘 커요. 제 주변에 매니아님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현아님도 구매를 하셨는데 현아님도 멀쩡하게 잘 커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내가 왜 이런 다육이가 왔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만 어떻게 처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농장도 그렇고 개인 매니아님도 그렇고 깍지가 정말 많이 출몰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올해는 약간 빛이 조금 너무 많이 부족한 그런 여름을 보내고 막 하고, 그다음에 습도가 너무 높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장마가 너무 장마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단수를 하니까 화분이 바짝 마르면 깍지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번 파트에는 어떻게 그 흙에 사는 그 가루깍지가, 화분 속에 사는 가루깍지를 만났을 때 저는 아예 그냥 적심을 해버렸어요. 적심을 해가지고 요 녀석을 그냥 새 뿌리를 받을 거예요. 저는 뭐 문제될 것 같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제가 이제 송출했던 영상에 지난 계절에 아팠던 다육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적심하고, 그 다음에 물르는 입장들 생길 때마다 계속 떼가지고 거기다 놔뒀는데 한 2달 정도 그냥 이렇게 빈 화분에 적심해갖고 빈 화분에 이렇게 내뒀어요. 뿌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세미처럼 잘 나왔어요. 뿌리가 수세미처럼 잘 나와서 지금 제가 분갈이를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장 분갈이를 예쁜 화분에다가 앉혀가지고 얘를 내가 힐링을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다액이 일단은 건강하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묵둥이 애기들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뿌리 적심을 해가지고 뿌리가 진짜 새 뿌리가 나와서 진짜 얘한테 활력을 다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니 만약에 이런 이제 깍지를 화분 속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 처치를 하는 것도 최선이에요. 사실은 지금 얘한테는 이게 최선이었거든요. 이렇게 케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케어하는 방법, 여러분들 처음 다육이 키우시는 분은, 처음 깍지 만나신 분들은 또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경우 있지만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육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진짜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이벤트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는지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는 많은 다육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깍지 있는 다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댓글을 딱 봤을 때 알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다육이한테 깍지가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어댕기는 깍지, 그 다음에 솜깍지, 이렇게 가루깍지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우선은 가루깍지를 만났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케어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단지된 다육 사장님과 함께 촬영을 했던 그 르누아르 쌍두에서도 깍지 있었어요. 손깍지. 그 손깍지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일일이 보이는 대로 다 잡았죠. 그 애는 제가 데려다가 키우면 가끔가다 상명과 목대, 흙에다가 깍지약을 조금 이렇게 살포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케어를 할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약을 정기적으로 살포하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일단 잡아라, 생기면 또 제거를 해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다육이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농장이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A 농장에서 다육이를 뭐 500가지를 팔아. 그 500가지를 A 농장에서 다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하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농장들은 재배 농장이 아니라 판매고, 전국에서 재배하는 다육이를 예쁜 것만 쏙쏙 가져다가 비치를 해놓고 여러분께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배 농장은 별도로 있죠. 재배 농장, 그 다음에 도매 농장, 이런 곳은 별도로 다 있어요. 우리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죠,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매하는 이 다육이도 어디에선가 재배를 해서 이제 우리 구매처에 제공을 한 다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집에서 샀더라도 그 다육이가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다육이를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어떤 컨디션, 어떤 케어, 어떤 돌봄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해요? 구매자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육이 받으시면 뿌리 쪽에 깍지, 혹은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혹시 깍지가 딸려오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깍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판매자님께서도 그게 있다는 거, 깍지가 있다는 걸 알면 애시당초부터 농장에서 이거를 가져오지 않으셨겠죠. 제가 알았다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저도 오늘 요거 처음 털어갖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볼, 근데 괜히 멀쩡한 애기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저처럼 요런 애기 받으신 분들 계실 건데, 자, 요렇게 케어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마 넉넉 잡고 한 달 놔두면 막 뿌리가 좀 수북하게 막 2달, 3달 놔두면 진짜 뿌리가 진짜 전투적으로 막 수세미만큼 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번 시간 레드 다이아몬드 펄을 분갈이 하려다가 가루깍지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케어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뿌리를 싹 그냥 쌍둥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빈 화분에다가 올려 놓는 것이 전부고, 뿌리는 내려옵니다. 뿌리는 이래나 저래나 어디에 둬도 뿌리는 나온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깍지 종류별로 이제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손깍지라든가 기어댕기는 깍지는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가루깍지는 물리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가루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쌍동 잘라서 새 뿌리를 받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니 참하니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 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